말화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이 정보는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TQ 08년식 VGT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더탑 에이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시하고 스톨 데이터만 가지고 이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 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차에서 분석할 때 중요한 거는 디젤 차는 무조건 들어가는 공기량이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에 분사하는 연료 압력, 그 다음에 분사량이 되게 디젤 차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맞고 기름이 분사를 잘하고, 타이밍이 맞고 분사를 잘하고 공기량이 들어가게 되면 디젤 차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틀을 보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백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골라보려면 엄청나게 이 데이터 수가 많습니다. 이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보려면 이 그 더탑베이스에는 이런 장점들이 많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진단 필수 항목이라는 항목에서, 자, 제가 흡배기 공기량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흡배기 공기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짧은 구간에 아이들 구간을 먼저 지금 한번 볼 건데요. 엔진 회전수는 지금 1000rpm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엔진 회전수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네요. 자, 엔진 회전수가 여기는 안정된 815rpm대에 안정된 그 공기량입니다. 812rpm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엔진 회전수는 좀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자, 그 상태에서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을 가지고 이 차가 정상적으로 맞는 공기량을 갖고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2.5, 2500cc를 가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분석 환상기를 돌려보면 실린더 수 4기통의 배기량 2500cc, 그 다음에 부스트 압력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시에는 보통 1바 정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1바 정도로 그냥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흡입 공기량이 아까 680 정도, 680에서 690 정도가 나는데, 680을 하게 되면 충진율이 108.8%가 나와요. 108.8%라는 건 한 실린더에서 가질 수 있는 충진 효율을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500c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625. 자, 이렇게 되면 한 충진 효율이 100% 정도 나오겠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만 680에서 690 정도만 나온다라는 이 110%의 충진 효율만 가지고도 이 차는 터보차저 이후에 인터쿨러에서 다기관 쪽 그 라인에서 분명히 누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이 인터쿨러 한번 어디 갔지? 저 밑에 있는데. 저 밑에 인터쿨러 확인했는데, 인터쿨러 터져서 오일이 여기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인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인터쿨러가 터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까 제가 또 다른 데이터 하나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스톨 테스트를 한 데이터인데요. 자, 요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죠. 제가 분석 환상기를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이쪽으로 좀 옮겨서 충진율 계산을 하는 걸로. 자, 여기 보면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 맥시멈이 1734예요. 자, 공기량이 1734. 그 다음에 배기량은 얘는 2500이죠. 2500cc 다시 들어가고, 부스트 압력 센서 맥시멈이 여기서 봤을 때 2662 미리바예요. 네. 자, 미리바로 세팅을 하고 2662. 자, 이렇게 봐도 충진효율이 이미 104%가 넘었어요. 이 오래된 차가 충진효율이 100% 이상 넘어간다, 누설이 100%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가지고도 분명히 누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흡입 공기량, 에어플로 센서의 공기량을 읽어내는 에어플로 센서가 더 많은 양의 공기량을 읽어내는 거예요. 누설이 생겼기 때문에 공기가 중간에서 새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분명히 이쪽에서 누설이 있구나라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데이터를 보면 부스트 압력은 뭐 2.5바에서 6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터보의 성능이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데이터, EGR 밸브 쪽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속할 때만 얘가 로직상 EGR 밸브가 작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 EGR 밸브가 4.71%일 때 들어가는 실린더 내 흡입 공기량은 684.04. 자, 악셀에다 밟고 놓으니까 EGR 밸브가 7.84. 어쨌든 EGR 밸브 액추에다는 움직인 겁니다. 움직였는데 668. 공기량의 떨어짐이 없어요. EGR 밸브가 작동하면 당연히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이 줄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배기가스가 그 실린더의 어떤 최적을 채우기 때문에 당연히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다는 걸 보면 EGR 밸브의 고착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EGR 밸브 앞부분을 껴가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EGR 밸브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유추할 수 있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타렉스에도 또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료량입니다. 연료량은 연료계통 분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최고로 맥시멈 시에 내가 최고로 엔진 회전수를 높였을 때, 부하를 줬을 때 최대 목표 레일 압력과 여기에 목표 레일 압력과 실제 레일 압력의 차이는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죠. 최대 목표 레일 압력은 1392. 그 다음에 실제 레일 압력은 1411. 1300개, 1400개 중에 불과 한 10몇 개 정도 차이 난다라는 건 큰 이상으로 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 얘와 얘가 서로 반응할 때 어떤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지를 확인을 해주는 게 또 좋아요. 우선은 목표 레일 압력과 실제 레일 압력, 자, 두 가지만 놓고 여기에 시간축을 조금 넓혀 볼게요. 자, 둘이가 솔직히 서로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가장 좋아요. 중첩으로 지금 해서 딱 보는데 약간은 실제 레일 압력과 목표 레일 압력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단위를 보게 되면 303이고 295니까 불과 한 8rpm 정도, 8바 정도, 300 중에 8바 정도 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 찍음 전과 내려오는 선의 어떤 비슷한 점, 이걸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연료를 빼는 시점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듯 보여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같이 끝까지 다 빼주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목표 레일 압력보다 더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실제 레일 압력이, 목표 레일 압력이 이 부분에서 298바인데 만약에 한 230바, 220바 막 이렇게 훅 떨어져 버렸다,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료가 심하게 빨리 빠지니까 차의 시동이 꺼집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조금 늦게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얘가 보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연료 분사량도 아이들시에 냉간시이기 때문에 연료를 11.37을 쌌고, 나중에 쭉 제가 열간시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열간시까지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열간시에는 10.59. 그 다음에 그 다음 후의 데이터는 또 있는데, 이때의 온도가 좀 엔진의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많이 쐈죠. 냉각수온이 44.9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엔진을 웜업 시키기 위해서 연료를 좀 많이 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션에 이상이 있는지, 부하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악셀 페달을 스톨을 딱 하고 나서 악셀 페달을 최고로 밟고 나서 페달을 띄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이 부분 상에도 이제 기아는 드라이브 위치에 늘 있는 거죠. 네, 드라이브 위치에 늘 있는 건데, 자, 드라이브 일반적으로 지금 연료 분사량이 11.76을 쏘고 있다가 제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자, 연료 분사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요때가 연료 드라이브 상태인데요, 14.03, 한 3cc 정도 좀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엔진이, 그러니까 미션이 부하를 줬을 때 그만큼 부하 보정을 한 건데, 한 3cc 정도면 정상적으로 보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cc 막 이렇게 보정을 했다, 그러면 미션에서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미션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젝터가 안 좋으면 변속 충격도 있는 건가요? 인젝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 드라이브 시에 보정을 못하게 되면 떨림이나 어떤 진동이 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디젤차는 인젝터가 가장 중요하네요. 디젤차 인젝터, 인젝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젝터에서도 또 인젝터를 보정해 주는 게 연료의 압력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연료의 압력이 베이스가 돼 있고 연료의 압력이 정확하게 맞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젝터의 분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인젝터 분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에서는 뭐 진동도 많을 수 있고 매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출력 저하, 뭐 여러 가지 소음,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